네, 오늘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이런 수행 방법을 통해서 뭐 대단한 걸 하자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할 수도 있고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압박감이나 어떤 심리적 부담감, 이런 거 좀 내려놓으면서 좀 더 윤택하고 좀 평화로운 어떤 삶을 또 살기 위해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 호흡을 알아차리고 내 몸을 알아차리고 하는 것들, 결국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선입견 없이 똑바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습을 할 건데, 흔히 이제 명상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알아차리는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거는 이제 대상을 이제 선입견 없이 똑바로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똑바로 보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봤으니까, 제대로 봤으면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오해가 없을 것이고, 오해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것들, 내가 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지혜가 깊어지고, 깊어진 지혜가 또 이제 다른 지혜를 또 머금고 있는 거죠. 품고 있는데, 더 높은 수준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껍질을 깨고 하나하나씩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하는 거죠. 성숙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수행 방법들인데, 알아차림 수행 방법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근데 저 윗바사나 수행은 사실 뭐 다른 컨텐츠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나름 방식대로 이제 좀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랑 이제 대화를 할 때죠. 대화를 할 때 보통은 내 기분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내 기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 내 기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말을 하게 됩니다. 주장하는 거죠. 내 기분을 먼저.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충분한 어떤 대화가 없이 내 기분을 먼저 탁 말해버리면은 상대가 그로써 이제 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도 안 좋고 너도 안 좋고 안 좋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방지를 하냐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내 기분을 알아차리는 거죠. 내 감정 상태, 마음, 어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똑바로 보는 겁니다. 먼저 그런 것들이 되어야 이제 내 말에 어떤 필터가 생기는 거죠. 필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들을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진실되게 선입견 없이 바라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전에는 좀 몰랐던 것들이 또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들이 또 많이 지워지면서 조금 더 내가 몰랐던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맑아지고, 내가 좀 더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뭐 좀 유해질 수도 있고요. 좀 여유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이 좀 깊어질 수 있고요.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같은 게 좀 더 모락모락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이게 대단한 수행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데, 눈으로 본다는 거는요, 사실 눈으로 본다는 거는 우리 그 안구를 통해서 이제 빛이 있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마음을 통해서 보는 걸로 해볼게요. 쉽게 해야 되니까 마음을 통해서 보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음을 통해서 본다. 근데 마음을 통해서 볼 때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내 마음도요, 내 마음이 아닌 거죠. 생각이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내가 어떤 대상을 관찰을 할 때,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많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 예를 들어 제가 한 여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성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여자가 되게 예쁜 여잔데, 뭐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벌써 들어갔죠, 내 생각이. 정작 그 사람이랑 대화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허상을요. 괴로울 때도 똑같죠. 괴로운 건요, 내 실제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괴로운 거죠. 내 생각이 괴로운 건데, 이럴 때는 이제 내가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를, 괴로운 기분이 들었다라는 거를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럼 또 괴로움의 원인으로 가는 거죠. 왜 괴로운지. 뭐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괴롭고, 뭐 이래서 좀 기분이 상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기분이 상해서 그런 거를 알고 이제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계속 알아차리는 겁니다. 즐거운 거를요, 자꾸 쫓다 보면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쾌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즐거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즐거움에 빠지고 즐거움에 몰입되고 즐거운 감정에 너무 매몰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쾌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즐거워도 내가 지금 즐겁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많이 도움이 되죠. 즐거운데 왜 즐거운지, 이래서 즐겁고 저래서 즐겁고 원인과 결과가 나한테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찰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쌓으면서 그 다음 단계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또 이제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의 어떤 지혜를, 씨앗을 이제 머금고 있는 거니까 수행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과거에 존재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인데, 내가 존재하려는 마음, 그걸 이제 업이라고 봤을 때 그런 업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이 생성이 돼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존재하려는 마음이 결국 뭡니까? 그거는 이제 부처님 가르친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도 사실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번뇌를 소멸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를 얻으면서 이제 열반에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수행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데 이런 수행 자체도 사실은 집착입니다. 이런 수행한다는 마음 먹는 자체도 여기에도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늘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지만 우리도 이런 거를 알아야만 뭐 그냥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할 때만큼은 그냥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하면서 뭘 어떻게 할 거고 막 이런저런 좀 복잡한 생각들, 이게 좀 막 파고드는 생각을 하는 건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사실 내가 손가락을 하나 폈을 때 하나 폈네, 두 개 폈네, 이런 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가 돼야 되고, 내가 만약에 자세가 안 좋아요. 자세가 어깨가 하나 쭉 처져 있어요. 그러면은 처져 있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럼 알면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자세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건강 관리에도 다 유기적으로 지금 도움이 되는 거죠. 자세가 이제 발라야만 사실은 마음도 바른 겁니다. 그리고 관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눈빛이 구할이라고 하잖아요. 눈빛 관리도 같습니다. 이제 눈빛도 내가 너무 흐리멍텅하게 뜨고 있거나 이렇게 좀 눈에 힘이 빠져 있으면요, 실제로 좀 기가 빠집니다. 근데 기가 빠져서 이제 눈빛이 좀 이렇게 좀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면 뭐 반대로 뭐 그냥 뭐 내가 눈빛을 좀 살리면 기가 충전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은 그것도 맞습니다. 눈에 이제 힘을 주고 다닌다기보다는 우리가 자세를 올바르게 이제 갖고 있듯이 눈빛도 올바르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수행 중이지만 수행 자체인 것도 내려놓으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하는 거지만 수행 안 하듯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를 우리가 단순히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싫어하는 거 이렇게 분별하지 마시고 내 어떤 조건 같은 거를 이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 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 이렇게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다 똑같습니다. 뭐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귀로 들리는 것들 등등등. 자, 이런 것들도 있는 그대로 들리니까, 냄새 맡아지니까, 느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런 거 생각에 대해서 관찰해 보시고, 이런 것들, 이런 류는 이제 명상을 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명상도 해야 되고 일상에서 적용도 해야 됩니다.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둘 다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이렇게 조금씩 한번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고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이론이 아니고 실전이거든요. 실제로 해야만 느는 것들이지 분명한 것인지 불분명한 것인지 이거를 또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건데 내가 귀신을 봤어요. 분명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인지 이거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망상에 시달리거나 이제 헛생각, 허상, 끄달리다 보면은 분명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고 분명하지도 않은데 내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러니까 지혜에서 어떤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리석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어리석은 마음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데에서 많이 좀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르면요 그냥 넘어가는 게 나아요. 넘어가시고 나중에 또 알게 되는 또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는 언제 오냐면요 내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수행을 하실 때 그럴 때 또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꾸준히만 하시면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릅니다. 그래서 알아차린다는 거 먼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장착을 하시고 삶을 좀 사시다 보면요 좋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상사가 나한테 잔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은 잔소리 하는 어떤 상황에서 잔소리를 알아차린다기보다는 잔소리를 들을 때 이제 내 기분을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지금 잔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는데 내 감정이 이랬고 내 어떤 트라우마가 여기서 건드려지고 내가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괴롭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괴로우면은 괴로움의 원인 잔소리죠. 잔소리의 원인 뭐가 있겠죠. 그 사람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냥 시비 거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뭘 잘못해갖고 잔소리 좀 들은 걸 수도 있고요.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정에 매몰되기가 너무 쉬운 것들이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일들이 다 똑같아요. 연인 사이도 그렇고요.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이러는데 그런 원인과 결과 이런 거를 내가 먼저 이제 상대방은 내가 상대방한테 알아차려야 돼요 하면서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올바로 알고 내가 감정에 끄달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봤자 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고 당연히 좋은 결과는 찾기 힘든 거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이제 호흡 알아차리는 것부터 나가는구나 들어오는구나 이런 거 알아차리시고 내 몸의 자세가 삐딱하구나 고쳐 앉아주시고 내가 어디가 불편한데 내가 평소에 좀 척추가 좀 휘어갖고 골반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일자목도 됐고 이런 거 알아차리는 거죠. 그럼 병원 가서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알아차리고 내 감정에 대해 알아차리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데 뭐 때문인가 알아차리고 쾌락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괴로울 때 이것 때문에 괴롭구나 알아차려 주시고 내가 또 너무 심심해요. 심심하고 그냥 산은 산이요 이러고 있어요. 덤덤하게. 그럼 그것도 알아차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내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이거는 또 못 알아차리면요.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면 좀 허무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좀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 주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원인은 사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되고요. 생각도 잘 해야 되고 행동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철학적인 걸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팩트라고 진리라고 받아들이시고 행동을 해보시면 분명하게 변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내가 어떻게 몸을 쓰고 이런 거를 다 알아차려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마음의 병이 있고 몸이 아픈 게 있잖아요. 근데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마음이 아플 때는요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고요. 몸이 아플 때는요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이제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안 좋아지잖아요.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안 좋아지죠. 마음이 아프니까 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예를 들어서 뭐 잃어버리면 몸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야 돼요.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요, 사실은 바로 뭐 이렇게 힘내서 밥 잘 먹고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 아무리 우울하고 좀 슬퍼도 알아차리시고 이제 뭐라도 조금 드시고 물이라도 한 잔 먹고요. 최소한의 어떤 몸에 대한 예의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키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이제 분리를 안 시키고 이제 같이 붙어버리면은 몸도 아플 때 마음도 아플 거고 마음이 아플 때 몸도 같이 아픈 거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작용은 작용이고 대상은 대상, 이런 대상 저런 대상 이런 걸 알아차리고 감정, 생각, 말, 행동 하는 것들 알아차리시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수행들은 사실 새롭게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라서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매일 하겠다, 일상 매 순간에 하겠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명상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라면요, 명상을 이제 조금 해보시고 일상에서까지 해야 되니까, 같이 해야 되니까 일상에서 내가 회사에서만큼은 시간을 정하는 거죠. 점심시간 때 한번 제대로 해보자, 혹은 뭐 퇴근 1시간 전에는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해놓고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수행은 마음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컨텐츠에도 의식 상승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그걸 모르면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괴로운 게 있어도요, 괴로운 거를 모르면 괴롭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알아차렸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이고, 그런 관점이 이제 내 생각으로 꾸며지거나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 단계로서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봤을 때 내 선입견이 없어졌을 때 제대로 이제 대상에 대해서 파악이 되니까 그 대상은 그런 대상이니까 내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지혜가 오면은 그 지혜에 또 다른 지혜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숨은 지혜를 또 찾는 재미, 그런 지혜가 왔을 때 이게 전부가 아니고 단계임을 또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행복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행복한데 이제 행복한지 모르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없는데 이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인간은 누구나 조그마한 어떤 욕심, 탐욕이라는 걸 갖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해주시고, 나도 인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역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나서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랑 전혀 이런 거를 생각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르겠죠. 사소한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별것도 아닌 거고 이제 되게 작은 걸로 이렇게 출발을 해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발을 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출발만 알아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많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제 계속 하면은 뭐 그만큼 뭐 괴로움이 커지는 거죠, 결국에는. 내 괴로움의 원인이 결국은 어떤 욕심이었구나, 작은 나의 어떤 바램이었구나, 탐욕이었구나, 욕심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나면요, 한결 편안해집니다.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저랑 또 재밌게 소통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수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